이곳은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약 5,250만 배럴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비축기지인데요. 정부 석유 비축 사업을 위해 전국에 총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안보를 사수하기 위해서죠. 커다란 선박들이 접안하고 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선박 윙브리지 위치에 맞춰서 깃발 하나 설치해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아드낙이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선박인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선박이 200만 배럴의 화물을 싣고 지금 매월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지하 공동이 있습니다. 411이라는 공동을 아랍에미레이트 아드낙과 계약을 맺어서 이 200만 배럴을 지하 공동에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여수 비축기지에 아드낙의 원유가 처음 입고된 시기는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시 체결된 한국석유공사와 아드낙 간의 국제공동 비축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인데요. 국제공동 비축 사업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의 비축 저장 시설을 임대하여 고객사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저장하고 유사시 우리나라가 해당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 구매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죠. 9개의 비축기지에 확보한 전략 비축유는 총 9,708만 배럴. 유사시 약 11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은 정부 석유 비축 일수입니다. 에너지 고갈과 기후 위기,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자원 안보가 중요한 시기.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바다와 인접해 있는 중국과 일본이 공격적인 물리 탐사와 탐사 시추를 통해 심해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가스 탐사를 위해서 육상, 해양 막론하고 이제 시출한 숫자는 약 71회 정도인데요. 그 2024년 기준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11배, 중국은 약 700배. 단순히 시추를 하는 시추공의 숫자가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과 중국이 공격적인 물리 탐사와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위치가 우리 바다 가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크게 8개의 광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해에 1, 2, 3광구, 남해에 4광구와 5광구, 6-2광구와 7광구, 그리고 여러 광구가 걸쳐져 있는 JD치까지. 우리의 동해가스전은 바로 이곳인데요. 일본은 우리의 동해가스전 인근에서도 지속적인 물리 탐사와 탐사 시추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바다와 매우 가까운 위치죠.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해 가스전 2021년까지 우리가 개발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바로 옆에 일본이 여기서 3차원 탄성파 탐사 했던 영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 실제로 시추를 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했어요. 2016년과 22년에 했는데 여기서 가스를 발견을 한 거죠, 일본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시추를 제대로 해서 확인을 해보지 않은 바다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 확률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때 주변국들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적극적인 심해 자원 확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심해 자원 확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석유 탐사에 있어가지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온도가 다릅니다. 20% 성공 확률, 그 POS라고 합니다. Probability of Success라고 석유 전문 용어인데, 그러니까 리스크들을 다 걸러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여기서 탐사를 했을 때 석유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건데, 그게 이번에 한 20% 정도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20% 정도의 성공 확률이 있는 걸 뚫어라. 만약에 중국에서 그렇다면 4만 8천 회를 뚫을 수 없었을 겁니다. 10,000회 뚫을 수 있었을까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일단 뚫어봐라. 바닷속 석유와 가스 자원을 찾기 위한 국내 대륙붕 개발 사업은 6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외국 자본에 의해 물리 탐사가 시작됐고 1979년 한국석유공사 창립 이후 본격적인 자주적 석유 탐사기를 맞이합니다. 대륙붕이란 해안선에서 바다로 평균 깊이 약 200m까지 완만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륙붕 수역은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륙붕에서 진행된 해상 석유 탐사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48공의 탐사 시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성과로 1998년 동해 가스전을 발견하고 2004년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제는 생산이 종료돼 역사의 한 페이지로 물러나 있지만 동해가스전은 탄소 중립 시대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그리고 산유국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견하게 한 꺼지지 않는 불씨로 여전히 그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한 58km 정도 떨어진 동해 한가운데에 있는 동해가스전 생산시설입니다. 2004년부터 2022년 말까지 이제 생산이 계속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이곳은 생산은 현재 종료된 그런 이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해가스전의 발견은 끈기와 인내의 사물이었습니다. 함께 탐사를 진행하던 해외 석유 회사들이 포기하고 모두 철수한 후에도 홀로 남아 탐사를 계속 진행한 끝에 세계 95번째 산유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요. 동해가스전을 통해 이룩한 매출은 총 3조 1천억 원 정도.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국내 대륙붕 탐사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전 사업의 특징인데요. 이제 한번 탐사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에 이제 탐사 비용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이 유전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동해가스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탐사를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추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려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1000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대륙붕 탐사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심해 자원 개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심해를 개발해서 자원을 찾는다는 개념은 2000년대 들어서야 현실화됐는데요. 실제로 심해에서 유가스전을 발견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륙붕 개발보다 큰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자원이 심해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해 자원 개발은 대륙붕 개발과 어떻게 다를까요? 최근 심해에서 수십에서 수백억 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심해 및 초심해 탐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해 시추는 선박형 시추선을 활용해야 합니다. 심해 시추 비용은 약 2배 정도 많이 들지만 대규모 유가스전이 발견된 가능성이 높고 발견될 경우 1000회보다 배럴당 개발 비용은 적고 수익률은 높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석유나 가스는 사라질 자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석유와 가스의 시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83% 가까이가 석유, 가스, 석탄의 화석 연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플랜 B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과거와 비슷한 비용을 내고 수입해야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지속될 석유와 가스의 시대. 우리의 기술력은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나라 기술력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바다위 연구소라 불리는 최첨단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를 찾았습니다. 해저에서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음원 발생 장치입니다. 이 음원 발생 장치를 이제 여기 레일을 따라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문이 열리게 되고 이제 저 음원 발생 장치가 이제 이렇게 바다에 진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장비는 이름이 스트리머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음파에서는 이제 강력한 이제 파동을 이제 쏘아서 얘가 이제 지하 깊이 이제 들어가고 이게 다시 반사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이 장비를 이제 저희가 이용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탐해 3호는 3차원 탄성파 탐사가 가능합니다. 해저 지층 구조와 해저 자원 유망 지층 등을 3차원으로 탐사하고 지층 변화를 4차원으로 탐지해 석유와 가스의 분포 여부 확인이나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탄성파를 쏘는 8개의 스트리머 장비를 배 뒤쪽 공간을 통해 바다로 내려보내는데 탐해 2호와 비교했을 때 탄성파 수신 스트리머는 8배, 강력한 압력파를 발생시키는 에어건 시스템은 1.5배 규모로 늘어나 더 깊고 넓고 먼 곳까지 빠르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륙붕은 물론 극지 탐사까지도 가능합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저희 탐해 3호고요. 이제 여기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총 6km 길이의 이제 스트리머를 내려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의 스트리머를 전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트리머들끼리 통신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심해에 자원이 존재할 만한 곳의 구조와 지지를 정밀하게 영상화하는 탐해 3호. 이렇게 취득한 자료를 가공해 처리하면 마치 엑스레이나 CT를 찍듯이 지구 내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나 가스가 있을 만한 그런 지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3D 탐사는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심해의 구조와 지지를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성공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탐해 3호가 보유한 국제적인 수준의 3D 탐사 기술은 본격적인 심해 자원 개발 시대를 맞아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원 탐사를 위한 이제 물 탐사 전용 선박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국내 해역의 자원을 이제 탐사할 수 있고 해양 이런 자원 영토를 이제 대양이라든지 극지까지 이렇게 저희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 시추선 두성호가 있었습니다. 두성호는 1984년에 건조된 이래 국내 대륙붕에서 20공이 넘는 시추 작업을 진행해왔고 해외 유전 개발 현장에도 참여했습니다. 1998년 울산 앞바다 남동쪽에서 발견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전 동해가스전 역시 두성호가 시추에 성공했는데요. 두성호에 32년간 탑승했던 전 한국석유공사 시추사무소장 이재택 소장의 이야기를 통해 두성호와 다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두성호는 반잠수식 시추선으로 1984년 5월 달에 당시의 사명인 대우 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했습니다. 수심이 450m까지 시추할 수 있고 최대 심도는 약 7,500m
시추까지 시추할 수 있는 그런 시추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소에서 만든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에 대한 쾌거를 이루었고 석유 산업에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성호는 지난 2018년 수명을 다해 해외에 매각됐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추선이 없기 때문에 2024년 말에 진행하는 첫 시추도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웨스트 카펠라를 활용하게 됐는데요. 이재택 소장은 심해 자원 개발 시대를 위해 우리의 시추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추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은 제가 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시추선이 45개 있습니다. 중국은 4만 번이 넘게 시추를 했습니다. 그거는 국내에 시추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시추선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주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을 보존해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질과학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지질과학 총회 1878년에 출발해 4년마다 개최돼 올해로 37번째를 맞았는데요. 120개국 7,000명 이상의 지질학자들이 모여 지구과학 분야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이정표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구과학자들의 어떤 연구 또 대안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 토론들이 활발하게 이번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질학적으로 분석해본 동해 울릉분지 심해탐사 특별 심포지엄. 지질학 기반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유망성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국제적으로 해외 학자들도 같이 와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검증을 좀 받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좀 검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석유를 개발을 직접 하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번에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이 패널이 되어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는 우리와 유사성을 지닌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새로운 도전 과제를 향한 방향성을 정립했는데요. 동해 울릉분지 심해 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심해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독려하는 세계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e do need oil and gas for the foreseeable future while an energy transition is taking place. And the best place to look for it is in the deep sea. And I think it has very good potential for success. The only way we can get information, real information about the subsurface where the oil and gas resides is by drilling. And so every well is a success. 20% for making a discovery is very, very good odds for normal exploration around the world. So yes, be patient and that success will come. 이처럼 동해 심해를 향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탐사 시추를 앞두고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글로벌 메이저 자원 개발사와 국영회사 여러 곳이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원 개발 시장이 한 단계 진일보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첫 시추와 함께 시작될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새로운 여정을 인내와 끈기로 함께하며 묵묵히 응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망성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이 채굴 과정에서 쌓은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이 국제 자원 개발 시장에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적인 이 자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내 대륙분 개발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입니다. 국가적인 경제 효과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자주적인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원 영토를 확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말에 진행하는 첫 시추가 그 첫걸음이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시추를 하느냐, 시추를 몇 개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 땅, 우리 심해에서 대량의 석유가스가 성공적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많은 숙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대형 유전을 보유한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차분히 그리고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기술력을 키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산유국의 꿈과 함께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